KTN 오늘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세 도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는 김윤철 전 한인 회장에 대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전임 회장 예우에서도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동남부 한인회연합회는 27일 스와니 소재 베어베스트 골프 클럽에서 제40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세 도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리치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인데 위헌 논란 등으로 연방의회 승인을 얻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경우 5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억만장자세를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상위 0.01%인 부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최소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부자세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28일 이미 억만장자세 최소소득세가 포함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에 상당한 무게를 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축소해 유권자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미국 세법이 오랫동안 노동이 아닌 부를 보상해 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부유세를 통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이상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억만장자세는 급여와 같은 실현소득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미실현 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위헌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공화당의 반발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세력에 부딪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주크먼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이번 부자세 도입이 통과된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일 경우 500억 달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는 35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예산안은 7,73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8.1% 증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 협상이 29일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군사 행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포위 작전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남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원으로 참가한 미하일로 포돌라크 대통령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보장 체계가 마련된다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출범 이후 첫 이사회가 지난 25일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사회는 이날 김윤철 전 한인회장에 대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전임 회장 예우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 말미에는 한 기자와 이사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홍기 한인회장은 이경성 이사장 선임에 대해 이사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새롭게 선임된 이사진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홍기 한인회장은 주중광 박사가 약정한 한인회관 보수 공사비에 대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이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윤철 전 한인회장에 대해 정회원을 박탈하고 전임 회장 예우에 대해서도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철 전 회장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말미에는 정관 개정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자의 발언권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자는 발언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중 한 이사와 고성과 함께 거친 언사가 오가며 회의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이외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는 아니 발언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앉아주세요. 아니 앉아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한인일책을 따라주세요. 아니 한일책이 그런 책이 없습니다 정관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체 발의가 한인 의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2022년 12월 정기총회 위 개정안을 상정하여 인준을 받되 이사회 승인후부터 선거 시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편법이죠. 이진희 기자님 네. 말씀은 알겠는데 발언 권한이 없어요. 왜 아니 그렇게 발언 말씀하십니까? 권한을 한인회가 잘 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되는 거하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아니 그러면 기사로 내보낼까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 협박하세요. 협박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유진희 기자님. 당신이 무슨 저 한인회 사장이 누가 당신이야? 협박? 아 누가 그렇잖아 지금. 기자 앉아요. 뭐 이런 이사가 어디서 세상에 이용기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은 임기 초기에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27일 수완이 소재 베어베스트 골프클럽에서 제40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번 골프 대회를 통해 44,800달러의 약정액과 경품 4,000달러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최병일 회장은 이번 한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40회 동남부체전은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증오범죄대책위원회와 한인범죄예방위원회 그리고 도라빌 경찰서가 공동 주최하는 경찰과의 타운홀 미팅이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총격 상황 대응 안내를 주제로 범죄 예방과 직장 내 총격 사건 대응법, 그리고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카운티 셰리프들과 경찰서장, 그리고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경찰 담당 영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대규모 김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장에는 연간 2,000톤의 김치 생산이 가능한 제조 라인과 원료 창고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자동화 설비와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미국 현지 식품 사업 연간 매출액을 1,000억 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상은 LA 공장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현지 시장 내 김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미국을 종갓집 김치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삼아 유럽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등 서구권 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루 새 8% 이상 폭등해 시총이 850억 달러 폭등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최근 테슬라의 액면 분할 추진 소식에 다시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1222달러까지 치솟아 천슬라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올해 들어 급락해 3월 14일 700달러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시총이 1조 달러를 넘기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 등 4개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66만 8,860명, 누적 사망자는 100만 4,65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8,2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97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2만 6,192명, 누적 사망자는 3만 1,00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3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3,808명, 누적 사망자는 2,04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885명, 누적 사망자는 1,72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